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발표 때마다 사상 최고인 청년 실업률의 열정페이, 고용갑질 뉴스 접할 때마다 한숨 짓는 건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부조리에 시간 걸리는 벌금 대신에 과태료를 즉시 물리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부담도 줄여줄 방침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법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 이상은 이마저도 못 받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외식 대기업 이랜드파크는 작년 아르바이트생 4만 명에게 줘야 할 돈 84억 원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열정페이 근절에 나섭니다.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물리고 각종 불이익도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과 절차가 걸리는 형사처벌 대신 신속한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시 명단 공표, 정부 입찰 시 불이익 제재 등을 강화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표준 협약 체계를 확대하는 등. 채용을 미끼로 한 부당한 요구나 부모 직업과 재산까지 파악하는 채용 갑질에도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취업 때문에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군대를 안 간 고졸 창업자들은 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6만 3천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매월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20대 고용률마저 5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성 회복 없이 청년 고용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영화 상영사가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 근로자에게 임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해당 업체들의 전국 48개 지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 2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 등을 아예 주지 않거나 덜 지급했고 일부는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은 줄고 있는데 밥상 물가는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AI 여파로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또 농산물 가격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미국산 계란 수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란 30개들이 한 판 가격은 7,305원. 신학기 들어 초중고교 급식이 시작된 데다 미국과 스페인에서 AI가 발생해 계란 수입이 중단되면서 일주일 내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영향의 잠복기에서 벗어난 닭고기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육계 산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량 오른 킬로그램당 1,997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닭고기 공급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닭고기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 상승폭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아무래도 AI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그동안 이제 줄었던 수요가 조금 반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무와 양배추 등 한 번 올랐던 채소 가격도 좀처럼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로 양배추 한 포기는 평년보다 49% 이상 올랐고 무와 배추 등도 각각 68.5%, 24.6% 오르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오르는 물가 탓에 지난달 생산자 물가도 7개월 연속 상승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한층 더 커진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불안세를 보이는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물가 진정책을 가동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재작년부터 4조 원 넘게 국책은행의 지원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이 조선 불황을 넘지 못하고 또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더는 없다던 정부는 다시 2조 9천억 원의 돈을 넣고 빚 부담도 4조 원 가까이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을 쏟아붓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2조 9천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4조 2천억 원 지원 결정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지원에 전제가 있습니다. 회사채 7,500억 원, 은행 채권 2조 1천억 원은 출자 전환, 나머지는 만기 연장에 채권자들이 합의하는 겁니다. 인건비 25%, 인력 1,000명도 더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간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대우조선이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지만 지금은 체면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 손실이 2조 7천억 원, 부채 비율은 2,700%대에 달합니다. 이전 지원 시 수주액을 연 110억 달러로 봤는데 실제는 15억 달러. 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회사채 4,400억 원을 갚아야 하는 4월엔 부도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도산하면 직간접 고용 5만 명, 금융권 여신과 보증, 수주 선박 114척 관련 손실까지 59조 원에 이를 비용은 정치, 경제 상황상 감당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원 전제인 채권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시중은행도 부담을 나눠지라는 압박입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서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 회생 계획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대우조선을 매출 6조 원대, 부채 비율 200%대 회사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작고 단단한 회사로 만들어서 매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회생에서 매각까지의 과정이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도리어 대우조선의 위험을 금융권과 조선업 전반으로 전이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몸집을 줄여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양 플랜트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 구조를 상선과 방산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산과 자회사를 최대한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도 2021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유동성 위기라는 급한 불을 끈 뒤 작고 단단한 회사로 만들어 내년부터는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제는 조선업황 회복 여부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조선업이 작년 저점을 찍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상화 방안도 발표 당시 예측하지 못한 유례없는 조선업 불황으로 실패했습니다. 겨우 살아나도 누가 살지도 문제입니다. 방산과 묶어서 패키지로 팔 경우 기술 유출 등이 우려돼 해외 매각이 어렵습니다. 국내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외에는 마땅한 잠재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대규모 적자를 낸 뒤 겨우 자력으로 회복한 상태인데 경영 환경의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으로의 위험 전이도 우려됩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 위험 노출액이 이미 21조 원에 달하는 상황. 나이스 신용평가는 노출 규모가 큰 KB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추가 지원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정부는 무리한 회생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드로 인한 반한 감정이 고조됨에 따라 주중 한국 기업 채용 박람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2017 주중 한국 기업 채용 박람회가 중국 측과 장소 임차 협의에 문제가 생겨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중 단둥 국제박람회와 한중 경제문화 교류 행사인 중국 선양 한국 주간 행사도 중국 측의 통보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서 4,750억 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편중된 관광시장도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안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750억 원과 특례보증 1,000억 원 지원, 재산세와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SNS 등을 통해서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이용 방법도 간편해서 인기입니다. 유효기간 안에 쓰지 못할 경우에 기간 연장이나 환불도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전문직 여성인 이윤아 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여러 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안에 다 쓸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넘겨주거나 싼 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깝죠. 선물해준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도 못 쓸 바에야 누구라도 쓰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효기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건 5명 중에 겨우 1명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는 환불 조건과 방법을 고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한 겁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도래, 그다음에 연장 가능 여부 및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2025년에 50세가 되는 여성 10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여성이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을 뜻하는 여성 독신율은 1990년대 1% 미만에서 2010년 2.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는 10.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뜻한 봄날이면 이상하게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고 나른해지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흔히들 춘곤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춘곤증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장보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사무실. 점심 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내 졸음이 쏟아지고 나른한 기운이 몰려옵니다. 잠을 쫓기 위해 어깨도 주물러보고 기지개도 켜봅니다. 전에 좀 졸리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하고 몸에 힘이 없기도 하고 그런 증세를 느끼곤 합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바람도 쐬고 이런 식으로. 봄만 되면 찾아오는 춘곤증입니다. 하지만 춘곤증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오히려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몸이 따뜻해진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이 되면 인체 신진대사 기능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야외 활동량이 많아지는 과도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인 겁니다. 춘곤증 해소에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산책,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식은 피해야 하지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 좋은 채소,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나 음식을 바꾸고 환기를 시킴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춘곤증이라기보다 다른 질환의 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음을 깨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일은 피하고 10분에서 15분 잠깐 토막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TV 장보경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샐러리맨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큰 사랑을 받은 웹툰 미생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직장인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 결국엔 승진과 봉급이지.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승진과 봉급에서 동기를 찾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직장인의 상징과 같은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 명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공서열로 대표되는 우리의 기업 문화가 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사라지는 과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가 수직적인 호칭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호칭이나 직급을 없애겠다고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가 최근 3년간 직급 체계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거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의 대기업일수록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조사 대상의 59.7%가 직급 체계에 변화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직급 구분 기준을 재설정하거나 직급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직급 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단계였던 직급 체계를 5단계로 줄이는 식으로 개편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사원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사원으로 분류하고 대리와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는 7단계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명칭을 다 없애고 CL1부터 4까지로 분류하는 커리어 레벨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직급의 폐지에 따라 직원들 사이의 호칭도 누구누구님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좀 더 수평적인 관계로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부장님한테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기는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예 간부가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자들은 각각 팀장, 그룹장, 파트장, 임원 등 직책으로 불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제1기획의 호칭이 독특합니다. 2010년부터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모두 이름 뒤에 프로란 호칭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9부나 프로, 9%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골프 선수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하네요. 네, 맞습니다. 강설이 프로. 네, 호칭을 없애기 위해 영어 이름을 쓰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 카카오는 본인이 지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른다고 합니다. 또 하나그룹은 사원은 누구누구 씨, 대리부터 차장은 매니저로 호칭을 통일했고요. 이 신세계는 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파트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네, 이제 정말 웬만한 대기업에서는 과장님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직급과 호칭을 없애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연공서열식 직급 체계가 조직을 경직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끼리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직급에 기반한 조직 문화는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아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호칭만 파괴한다고 정말 수평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저절로 창의성이 생겨날지 좀 의문입니다. 서열 문화는 그대로인데 호칭만 수평적인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수평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구글은 직급이 아닌 역할로 협력 관계가 설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 연도나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디어 제안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수시로 결성되는 팀을 이끌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호칭만 없애는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군요. 삼성이 직급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게 우선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성세대들의 경우 20년 가까이 상명하달식 조직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평적인 조직이 되기는 힘들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같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사측과 함께 고민하고 또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만으로는 조직 문화 전체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노사가 함께 조직체계 개편과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눈치 없는 상사, 꼰대 상사를 풍자하는 만화 또 드라마가 큰 인기죠.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변화를 리드해야 할 기업들의 문화는 아직 한참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직장에 대한 풍자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기업들이 획기적으로 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보나 캐스터와 데이터 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